오늘은 바로 이 주제,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이게 성인이 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게요. 자,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모든 걸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야. 혹시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들리시나요? 이게 바로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아이, 이른바 부모화된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입니다. 어쩌면 이 생각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몰라요.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라도 정신 차려야겠다.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아이가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물론 진짜로 몸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. 심리적으로,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책임감이라는 역할 뒤로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죠.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모화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아이와 부모의 역할이 뒤바뀌는 현상을 말해요. 아이가 어른을 정서적으로 돌봐주게 되는 거죠. 이게 그냥 좀 안 좋다, 이 수준을 넘어서요. 실제로 아이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만큼 정말 강력한 경험이라고 해요. 여기 보시면 그 역할이 어떻게 뒤바뀌는지 한눈에 보이죠. 보통의 아이라면 왼쪽처럼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피로를 채워나가야 하잖아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부모화된 아이는 정반대예요.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이 공간의 분위기를 살피고 타인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. 아, 내 감정이나 욕구는 위험한 거구나. 다른 사람의 필요가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거구나 하고요. 주변 어른들은 이런 아이를 보면서 막 칭찬하죠. 애가 어쩜 저렇게 철이 일찍 들었어. 참 성숙하다고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물어봐야 합니다. 그 성숙함의 대가가 과연 뭘까요? 네, 그 대가는 바로 생존 가면에 쓰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, 그 환경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특정 페르소나, 그러니까 가면을 만들어 쓰는 거죠. 여기에 나오는 역할들 혹시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? 늘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, 가족의 감정 기복을 맞추는 온도 조절기, 조용히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,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?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, 이게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똑똑한 생존 본능이었던 거죠.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. 나의 피로는 위험하고 그들의 피로는 시급하다고 배운다. 그래서 당신은 사라진다. 결국 나 자신을 지워야만 이 가면을 쓰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. 문제는 이렇게 썼던 생존 가면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저절로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돼서 우리 삶 곳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죠. 늘 긴장하고 언제 무슨 일이 떠질지 모르는 혼돈 속에서 자랐잖아요. 그럼 우리 신경계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기억해요. 그래서 막상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되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 비슷한 맥락에서 평화로운 순간 자체를 의심하게 돼요.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. 분명히 곧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이렇게요. 평온함을 온전히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일 텐데요. 사랑이 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내가 뭔가를 해줘야만, 상대방의 감정을 돌봐줘야만 받을 수 있는 것, 그냥을 주어지지 않는 것, 일종의 거래처럼 배우게 되는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극도의 독립성, 도움 청하는 걸 끔찍하게 어려워하고요. 또 남을 진짜 믿는 게 너무 어렵고, 쉬는 건요, 어떻게 쉬는지 방법을 몰라서 번아웃이 올 때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. 관계에서도 늘 나만 너무 애쓰고, 정작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땐 미안해 라는 말부터 나오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완전 내 얘긴데?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는 희망에 대해,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아이, 내면 아이를 다시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요. 치유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, 뭔가 대단한 걸 하거나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쓰여 있죠?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. 아,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. 내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그냥 알아주는 것.
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. 이걸 다시 부모 되기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. 1단계는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버려졌던 내 안의 나를 인정하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. 2단계는 그때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, 분노, 억울함 같은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슬퍼해 주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그 어린 시절의 내게 정말 필요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던 것들 있죠? 그게 위로든 칭찬이든 지지든 이제 어른이 된 내가 나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. 이 긴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. 그때 나한테 정말 필요했는데 결국 받지 못했던 게 뭘까?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냥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물론 이 과정이 쉽고 편안하게만 한 길은 아닐 거예요. 아플 수도 있죠. 정신분석학자 칼 융도 말했잖아요.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. 하지만 이 고통은 당신을 부수는 고통이 아니라 흩어졌던 당신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당신은 망가졌거나 부서진 게 아니에요. 단지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뿐입니다.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했던 역할들 말고 원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찾아가는 그 여정 위에 서 있는 거예요. 네, 어쩌면 당신에게 남들 같은 평범한 어린 시절은 없었을지 몰라요.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죠. 하지만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 미래를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써내려갈 수 있어요. 더 이상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마음을 따라서요.